팬덤 퍼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변호사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력 같은 거는 뭐 간단하게 여기 있는 뜻이 뭐 건설하고 형사법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뭐 많은 변호사들이 그 블로그나 보면 다 진열을 하죠. 근데 변호사 3만 명 이상 되고, 근데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고, 이런 양력들이 과연 우리가 정말 변호사가 필요할 때 그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저도 사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제 주변에 아는 변호사든 뭐 판사나 검사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도 처음에 변호사를 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뭐 하게 된 어떤 구체적인 뭐 계기가 딱 그런 건 없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변호사가 됐을 때 제가 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은 바로 겁니다. 바로 이제 의뢰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돈을 받고 소송을 진행을 하고 이제 좋은 결과를 얻어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 과정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입니다. 거의 1년, 뭐 2년 이상 그런 길고 긴 그 싸움 가운데 의뢰인들이 지칠 때도 있고, 사실 뭐 대리인으로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저도 이제 힘들 때도 당연히 있죠, 개인적으로. 근데 그 때마다 그래도 역시 나의 편이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나를 위해 싸워준다라는 그런 변호사가 저는 되고자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이 모든 거를 저는 이제 이 grit, RIT로 저는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G는 역시 greatness, 탁월함. 변호사는 역시 탁월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끝까지 놓치는 부분이 없이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의뢰인이 모든 정답을 갖고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항상 의뢰인의 그 말들을 계속 듣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걸 늘 이제 그걸 주시해 돼갑니다.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뭐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무실에서 이제 뭐 패소해서 온 사건들을 이제 항소심에서 다시 이제 결과를 뒤집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항상 그럴 때는 그 의뢰인의 말에 다 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놓쳤던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유연함과 강인함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도 뭐 당연히 이제 뭐 법정이든 어디든 싸워야 될 때는 좀 얼굴 시뻘개지도록 그냥 싸울 때도 있고, 물론 끝나고 나가면서 수고했다고 서로 이제 인사하고 이제 나오긴 하지만, 싸울 때는 역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판사가 나의 의견을 경청하고 내가 주장하는 쪽으로 점점 이끌러 갈 때, 그걸 느낄 때 참 변호사로서 그럴 때 이제 참 보람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저는 또 한편으로 이거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It's not over till it's over,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좀 지는 것 같다. 왠지 결과가 되게 안 좋을 때 있고, 실제로 또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는데 끝까지 이거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그런, 그래서 끝날 때까지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1심 때 뭐 패소하더라도 그걸 끝까지 분석하고 다시 이제 항소심 때 그걸 이제 그 역으로 이제 계속 그걸 허점들을 지적하면서 결과를 다시 뒤집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편 제가 기억나는 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운전으로 이미 형사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미 인정이 됐습니다. 보복운전이 인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개인 택시를 운영한 사람이어서 이제 행정소송이 뒤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처분으로 개인 면허 택시가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불복 소송을 했는데, 이제 1심 때는 그게 뭐 이미 다 형사에서 인정이 됐고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패소 돼서 항소심 때 제가 이제 좀 다시 한번 그 전면 그 사건을 다시 뜯어봤습니다. 과연 이게 보복운전이 맞나, 그것부터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현장에 직접 의뢰인과 같이 가서 직접 영상을 다 찍고 그 운행하는 걸 다시 제가 다 구성하면서 결국 이제 설득을 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CCTV 영상을 다시 저희가 그 법정에 재현하면서 이게 보복운전이 아니다, 이미 형사에서 인정이 됐지만 아니다, 잘못 거기서 한 거다라고 해서 결국은 판사님도 그 주장에 수긍을 해서 결국은 보복운전이 아니다. 형사에서는 결론 났지만 민사에서는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뒤집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신뢰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의뢰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안에서 해결하는 건데, 마침 오늘 제가 문자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경매 이제 사건, 그 의뢰인의 사건을 좀 진행을 하다가 이게 조금 이제 방향이 다른 방향을 좀 가야 돼 가지고 잠시 이제 그 취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
변호사님도 좀 속상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한테 오늘 문자를 보낸 게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이것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여러 방면으로 도움 주시고 피해자 입장에 서서 일 처리해 주시고 마음도 헤아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변호사님이면 좋겠다 했는데 변호사님은 모든 면에서 다 충족된 분이셨습니다. 다음 건도 변호사님이랑 처리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문자를 오늘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받을 때 참 변호사로서 어떤 보람은 이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돈을 받고 처리해 주는 걸 넘어서서 또 공감을 하고 서로 이제 의뢰인의 편에서 같이 서고 또 실질적으로 그 의뢰인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 변호사 하는 게 제 꿈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제 같이 하고 같이 맞는 그런 변호사들과 같이 좀 더 큰 규모의 법무법인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가치와 또 공감을 또 기여할 수 있는 또 그런 변호사가 되도록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